오늘장 랭킹5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갈수록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이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도 새해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중심에는 주도 섹터들의 선전도 있을 텐데요. 반도체주도 오늘 잘 가는 모습. 일단은 반도체 혹한기를 제대로 맞고 있는 그 성적표를 보여준 게 삼성전자의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뭐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경쟁 측면에서도 업황으로 봤을 때도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당히 밑도는 수준 6조 5천억 원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강세, 5장 들어서도 여전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이야기해볼 게 정말 많을 텐데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죠.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4분기의 메모리 매출은 분기 최대라고 하지만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모두 다 위축되고 있는 상황. 이번에 CES에서도 젠슨왕 CEO의 입에서 뭔가 그렇게 건질 건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거는 없다.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반영될 만큼 나쁜 거 다 반영됐으니까 이제 비중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그래도 일단 안 좋은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젠슨왕의 입에서 HBM 관련해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인지 오늘 주가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주력인 메모리 쪽에서 이제 돌파를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뭔가 이제 실적보다도 좀 젠슨왕 CEO의 긍정적인 답변이 그래도 투자 심리를 되살리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충격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오늘장의 경우는 외국인이 소폭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뭔가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는 주가의 반등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에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주가 좀 부담으로 많이 작용되었었는데 지금부터는 뭔가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을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보다도 젠슨왕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의 반등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젠슨왕 CEO의 입에서 HBM 관련 긍정적 발언이 나온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잘 가고 있는 이유 먼저 체크해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사실 CES에서 나름 건질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워낙에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는 웃고 울고 오늘만 봐도 등락이 좀 반복이 됐네요. 지금은 소폭 하락하면서 19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와 최태원 회장이 또 만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HBM3 16단 관련해서 샘플도 공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여전히 HBM 관련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제 젠슨왕 CEO가 루빈 얘기를 안 한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이재은 대표님,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명과 암 같은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를 하고 이제는 뭐 좀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20만 원 돌파하는 모습 어제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살짝 눌려있을 때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네, 어저께 굉장히 시세를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어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뭐 나중에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장 마치고 다시 한번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저께는 이제 CES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20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려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가 최근에 좀 기대했던 부분이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GTC 행사 같은 경우에 3월 17일에서 21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관련된 AI 가속기 이야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CES 일정 전에 예전처럼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장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 나오지 않았고 아마 이 일정 3월달 일정에서는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단 굉장히 기대 이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소화를 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신규 매수에 있어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비중을 나눠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20만 원에 대한 돌파 테스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3월에는 나올 수 있고 기다려지는 모멘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분할로 간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20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보자 얘기를 주셨네요. 자, IT 투톱을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CES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유리기판, 액침 냉각 이런 쪽이 될 텐데 결국에는 신먹거리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시세가 잘 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리기판 잘 가고요.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시선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도 따라잡아도 괜찮은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김진겸 본부장님, 일단은 재료가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속도를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만약에 늦지 않다면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액침 냉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발성 이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자꾸 AI 쪽으로 많은 시선이 이동이 되고 있고 AI도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필요한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AI와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또 배터리에 대한 열 관리도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차세대 열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액침 냉각에 대한 수요라든지 필요성은 더욱더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주 물론 오늘장이라든지 뭐 전일에도 워낙 주목받았었고 관련주도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 안에서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게 된다면은 아직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급하게 오른 종목들의 경우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덜 오르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을 보여지고 있는 한주 NCS 정도 제가 관련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비교적 관련주 내에서 변동성은 좀 덜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간의 좀 단발성의 시세가 아니라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는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액침 냉각 쪽에서 덜 오른 한중 NCS 보자 얘기 주셨는데 유리기판은요, 본부장님? 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네. 뭐 사실은 관심을 또 많이 가져봐야 되겠죠. 이제 예. 유리기판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는 그만큼의 또 기술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리기판 관련주도 있지만은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의 경우는 아직 뭔가 테마성의 성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주들이 워낙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도 보였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보여지긴 하겠지만은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뭔가 좀 대장주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석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에서는 좀 테마성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많고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서요. 그 안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대장주로 하나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모멘텀의 반도체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좀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이번에 다른 키워드에 있는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좀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양자, 암호나 뭐 AI, 로봇 이런 쪽들 있었는데 이쪽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양자, 암호도 사실 CES 2025 앞두고 양자 컴퓨팅 부문 신설된다 하면서 이번에는 이게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작년 말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그 효과가 다 떨어진 것인가? 일단은 오늘 다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만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보안이나 통신 장비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큰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은데 재료가 다 소멸된 것인지 이재은 대표님, 양자 암호 쪽에서도 일단은 뭐 예전과는 느낌이 다른데 그렇다면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은 일단락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선별적인 종목,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만 좀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양자 암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지금 CES에서 이제 젠슨항 CEO가 양자 암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용화에 대해서 최소 15년 그리고 아니면 최대 30년까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암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기술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시간이 점진적으로 흐르면서 생각보다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이 부분에 상용화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젠슨항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양자암호는 상용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좀 조정의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물론 양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좀 우려감이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기대감적인 요인들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그리고 패권 전쟁에 대해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양자 쪽으로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 측에서도 지금 일로 공개하고 나서 요즘에 좀 다시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양자 쪽의 투자들은 계속 단행이 되고 있고 기술에 대한 발전의 업데이트들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양자 암호 또 오늘 한국 첨단 소재와 그리고 솔리드 약간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인데 오늘도 여전히 강한 시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후발주의 종목들은 조금 더 조정의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양자가 CES 이후에 끝났구나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되 양자에 대한 모멘텀은 그러니까 테마성이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섹터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나 솔리드 같은 종목들 오늘도 잘 가고 있네요. 자, 양자 암호도 꾸준히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로봇주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는 CES와는 또 무관한 것처럼 섹터 상승을 잘 이끌기도 했었죠. 근데 이쪽이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로봇주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것 같은데 김진경 본부장님, CES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러한 호재들은 이미 뭐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가 재료 이제 소멸로 보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지요? 네, 일단은 로봇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초부터 굉장히 들썩이었었던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CES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로봇의 경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또 관심도는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로봇주의 경우는 사실 어떤 대기업의 움직임에 의해서 들썩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들썩였던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라는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는 더욱더 자극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요 대기업들이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로봇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주 한다면은 또 여기서 플러스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기대감이 사실 한꺼번에 반영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뒷 배경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너무나 한꺼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차익시장 매물에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5일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게 된다면은 5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조금은 타이트하게 순저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 더 주가 눌림이 나았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일선 대응 중요해 보이고요.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아무래도 그 눌렸을 때 좀 더 노려보자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로봇도 역시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좋은 모멘텀 나온다면 주가도 또 한 번 힘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CES에서 결국에 또 중요한 건 AI이지 않을까.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풍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건 AI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요 견조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늘린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전력 설비주도 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도 워낙에 뭐 잘 달렸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는 것인지, 오늘 뭐 관련해서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이 수급 좀 빨아들여서 그런 건지요. 오늘 미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재은 대표님, 오늘 이 전력 설비 쪽은 그저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트럼프 관련돼서 29조 원 외국인 자본 투입해서 이제 건설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예. 나왔고, 지금 뭐 MS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또 돈을 투입한다라는 800억 달러 투입 소식도 나왔고,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은 계단식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확 눈에 띄어서 매력도적인 측면으로 아니면 조정을 확 거쳤거나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접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쪽 관련돼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 수준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온전선도 그렇고 여전히 주가는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원하게 그동안 나왔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전력망 노후화 교체 설비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모멘텀으로 강하게 받침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가 수준이 꽤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시장이 원하는 약간의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실적 시즌에 곧 도래를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향 매출이 기대될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온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조용히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5월달 2024년 5월달에 7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6만 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차라리 한번 시원하게 눌렸으면은 더 매수하기가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 가격 구간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지켜본 이후에 비중을 더 늘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수급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한번 조정 크게 나와서 들어가기에도 쉬운 구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지 중장기 모멘텀 보고 갔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로 종목 잘 고른다면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전력 설비 아이디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CES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네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관련된 뉴스와 또 섹터들 다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기 때문에 미리 또 대비는 해야 합니다. 뭐 임박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 뭐 일부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많이 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또 다른 거 보자면 바이러스 관련해서 진단키트 이런 쪽도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나눠서 전략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뭐 참여 종목들도 집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시세 잘 나고 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 번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100만 원 넘어서는 모습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시세 연속성이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지.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이벤트 열리면 새로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김진경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그 생물보안법 통과 좀 미뤄지는 거 말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좋은 뉴스들 많은 것 같거든요. 시세 연속성 이번 주까지 지속된다. 혹은 지난 10월에 기록했던 고점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 번 더 가능하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CES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또 JP모건 헬스케어로 또 예. 시선이 옮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포함해서 주요 제약주들의 흐름에도 관심 우리가 좀 가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이벤트의 힘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서 또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는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그리고 물론 전일에도 연이어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기술적으로 바로 이 박스권 상단부분 돌파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95만 원 사이에서 100만 원대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수급적인 힘이 입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CDMO 쪽으로도 워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 봤을 때도 중장기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어요. 단기로 본다면 박스권 상단의 돌파 여부 체크해보자. 이렇게 삼바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유한양행입니다. 랭라자 임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 가운데 오스코텍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시세 연속성이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제약바이오의 투자 자체가 이제 포커스가 보면 뭐 이 일정을 앞두고 있는 쪽에 뭐 참가 기업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서요. 단발성 호재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지금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자세가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잠깐 오르고 마는 건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랭라자 병용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그 경쟁 업체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지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상업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저는 추후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더 좋은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수급을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그와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는 좀 지속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주봉상 그동안 일봉상 계속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이렇게 눌려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61선에 대한 저항을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주봉상으로도 21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어쨌든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가장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 결국 상업화가 진행되면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향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 지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쪽으로의 좀 일정이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시세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호흡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 매수 관점 가능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단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주가 퍼포먼스가 예상보다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이슈 여기서는 이제 벗어난 종목이다 보니까 개별 호재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신규 접근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어서 기보유자의 영역에서 본다면 지속 보유 정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이슈 속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바이러스 쪽이 될 텐데 중국의 HMPV 유행하면서 지금 뭐 국내에서 독감도 마찬가지로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이쪽까지 지금 그 중국 바이러스 퍼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또 키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진단키트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 시세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진입에 대한 여부를 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끝나고 말 게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뭐 진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종목을 봐야 될지도 고민됩니다. 원래 우리가 진단키트 하면 딱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시젠이랑 SD 바이오센서인데 이쪽이 오늘 좀 조용하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이 테마 우리가 좀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슈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관련주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좀 오르다 보니까는 대체적인 종목들 좀 가격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워낙에 감염병 유행에 따른 관련주들이 장중에 또 변동세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또 차익실 매물이 추격이 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보니까는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좀 진단키트 관련주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오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저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큰 부분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최대한 적게 하시되 오히려 우리가 손절가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에서 보고 그리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확실하게 짚어주셨어요. 비중 적게 싣고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일단 기조가 살짝 바뀌는 것일까? 이번에 11차 전기보험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원전은 기존의 4기에서 3기로 1기, 1기 정도 줄이고 그리고 태양광 쪽을 뭐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원전 쪽은 내리고 재생에너지는 좋은 건가? 이게 오늘 제일 궁금하긴 한데 원전 쪽을 봤을 때 시세가 뭐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살짝 조정이긴 한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잘 오르고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재은 대표님, 이러한 정부 기조의 좀 방향에 있어서요. 원전주 타격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원전주는 사실 국내보다 해외 모멘텀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서요. 그리고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모아가도 괜찮은지 이 두 섹터에 대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전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금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서 이야기 보면 결국에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한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하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줄이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지도 정해지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뒤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이 부분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원전도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각 나라에서 굉장히 좀 속도감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지금 좀 정부 관련돼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이런 세일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 측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3월 달에 체코 본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그대로 일정대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믿음보다는 약간은 좀 물음표 아니면은 약간은 좀 믿음 자체가 살짝은 좀 둔화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꽤 많이 겪었고 이미 진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의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원전 관련돼서 신규 원전이라든지 이런 해외 쪽에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원전주들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급할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돼서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지난 5월 달에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해서 적용하던 관세를 25에서 50%를 올리고 그동안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 기지로 사용했던 부분들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시장 내 수급 개선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태양광 지금 뭐 풍력 쪽도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로 풍력 쪽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임기하고 있는 중에 어떤 풍력 발전소도 건설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한 만큼 신재생 쪽은 저는 급할 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권에 대한 메리트는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 유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쪽 다 아직까지 급하게 우리가 뭔가 매매에 있어서 포지션을 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좀 더 체크해보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재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